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던 7월 4일에 있었던 하락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또 7월 8일 오전의 하락에 대한 제 생각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하락이 컸던 때가 미국 시간 7월 4일, 한국 시간 7월 5일이었습니다. 마치 작정을 하듯 마운트 국스 미국 정부에 이어서 독일 정부까지 매도 행렬에 가세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FTX 사태에 버금갈 정도로 많은 롱 물량이 청산이 됐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기사를 좀 보시면 미국, 독일, 마운트 국스 알고 보니까 6월 19일 이후로 이 세 곳의 협공으로 인해서 17,788개의 비트코인이 이체가 됐다는 겁니다. 사실 매도라기보단 이체 쇼에 가까운데요. 이렇게 언제 팔 것이다 예고를 하고 실제로 그때 다 팔면 다행인데 문제는 안 팔고요. 예고를 하고 테스트로 찔끔 보내본다든지 거래소 A에 몇백 개, B에 몇백 개, C에 몇백 개, 그리고 장외 매도한다고 장외 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이체로 워낙 현란하게 드리블을 했다고 할까요? 정말 유별나게 티나게 매도를 하더라. 다분히 의도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런 쇼를 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저는 독일 정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7월 1일 이후 매일 비트코인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 참 정부가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실제로 확 던져버렸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뒤에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2년 11월 달에 FTX 사태로 롱이 어마어마한 청산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한국 시간 7월 5일 기준으로도 엄청난 롱이 청산됐다. 근데 이때는 겨울이니까 암호화폐의 겨울이니까 그렇게 억울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여름에 한복판에 있는데도 이런 롱 물량이 청산됐다. 그만큼 코인의 변동성이 엄청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얼마나 이게 떨어졌던지 채굴 비용, 한 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얼마가 드는지까지 우리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한 개의 평균 채굴 비용 약 5만 3천 불 정도가 든다고 하거든요. 자, 여기가 이제 그 비트코인 평균 채굴 비용 5만 3천 불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데 4만 1,200불 정도 캐는데 비트코인 한 개 캐는데 요 정도 들면 캘만 하죠. 비트디어라든지 클린스파크 4만 1,700불, 테라울프 요런 데는 채굴기 돌려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평균 즈음에 있는 마라톤 디지털 여기도 나름 버틸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 캐는데 73,600불이 드는 비트 디지털, 라이엇 블록체인, 스트롱홀드, 코어 사이언티픽 요런 데는요. 캐면 캘수록 손해겠죠.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굴기를 끄든지 갖고 있는 비트코인 팔든지 어디에 인수합병을 당하든지 이 정도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하나 재밌는 거는요. 사실 이 모든 채굴 기업들은 반감기 되면 어려워질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어떤 곳은 한 개 캐는데 73,600불이 들고 어떤 곳은 41,000불이 든다는 거. 그만큼 참 사업도 어렵고요. 비트코인 투자도 어렵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중에 한 분이죠. 샘슨 모우가 최근 하락이 사기라고 했다는데요. 그 이유는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역시 큰 하락을 맞았던 7월 5일자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훌쩍 넘어야 정상이다. 맥시멀리스트 다운 발언이죠. 이번 하락은 그러면서 사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듣고 넘기셔도 되지만 이유는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하락,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가격 억제라는 주장에 동의한다. 자, 그 이유 첫째, 유동성이 낮은 연휴 기간이었다. 아시겠지만 7월 4일 독립기념일과 주말이 맞붙은 연휴기 때문에요. 실제로 주식시장 문 닫았고요. 트레이더들 다 휴가 가고 이런 시즌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 아시는 분도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연휴니까 돌아다니시는 것 같던데 이러니까 호가창이 텅텅 비어 있겠죠. 나름 방심하고 있을 때, 자, 독일 정부의 지갑과 마운트 곡수의 채권 상한이 한 번에 쏟아지면서 엄청난 하락을 이끌었다. 이거 우연이라고 보기엔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러면 누가 이걸 더 심하게 가속화를 시켰을까? 이거 누구 작품일까? 저는요, 늦게 껴들어서 숟가락을 얹은 분이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마운트 곡수가 범인일까요? 이 친구들은 그냥 10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7월 초에 이거 상환 시작할 거야 예고를 했었잖아요. 그럼 마운트 곡수는 아닙니다. 미국 정부도 아니에요. 예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팔았는데, 자, 그러면 독일 정부가 알고 보니까 마운트 곡수가 7월 초에 한다던데, 그리고 유동성, 요때 이제 좀 유동성 적고 연휴 기간 같은데, 저는 독일 정부가 이 타이밍에 맞춰서 실제로 뭐 엄청난 매물을 던져버렸잖아요. 이들의 이제 이번 하락의 원흉이 독일 정부가 아닐까 곰곰이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하나의 사건이 데자뷰처럼 떠올랐었습니다. 이렇게 방심하고 있을 때 터졌던 사태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친구 테라루나 사태가 22년 5월에 벌어졌을 때와 매우 유사합니다. 잠깐만 소개를 해보자면요. 22년 5월 달이었죠. 당시에 테라 UST라는 스테이블 코인이요. 위로는 TVL이 이더리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치된 금액이 총 뭐 모든 코인 통틀어서 2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게 여기에 맡기면 이자를 20% 줬는데 안 맡기면 바보였던 이런 시절이 있었죠. 그만큼 잘 나가고 유동성도 풍부했던 UST라는 코인이 이제 제 기억에 그 커브 파이낸스에서 그 덱스라고 하죠.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뭐 1풀, 2풀, 3풀, 4풀 뭐 이렇게 관리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3풀에서 4풀로 넘어가는 그 이사 중일 때였습니다. 자, 3풀 요걸 빼서 이제 4풀로 넘기면 3풀에 호가창이 좀 텅텅 비면서 유동성이 취약하고 있는 그때에 누군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뭐 시타델과 블랙락이라고 추정 기사는 있지만 그들은 아니라고 하죠. 아무튼 누군가가 그 취약할 때 8,500만 불 상당의 USD를 매도를 해버립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UST를 USDC로 스왑을 한 건데 뭐 매도한 것과 효과는 똑같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심하고 있을 때 떨어뜨려 버리니까 UST가 1달러짜리가 패깅이 안 됐겠죠. 확 떨어지는 위기 상황에 봉착합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 역시나 이때 당시에 뭐 SNS 상에서 테라가 돈을 들고 튄다더라, 막 뱅크런이 발생하고 난리가 납니다. 요새는 뭐 삽시간에 퍼지잖아요. 거기에 또 우연치 않게 실제로 이 테라루나가 이 친구들이 많이 괘씸죄를 당한 이유가 뭐 SEC 뭐 뉴욕 법원이 불러도 안 간 것도 있지만 너무 좀 건방졌죠. 막 나 몇 조 있어, 몇십 조 있어. 이걸로 비트코인 준비금 마련할 거야. 그 준비금을 이때 실제로 팝니다. 어, 팔아버리니까 실제로 비트코인까지도 떨어지면서 정말 죽음의 소용돌이가 쳤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우연치 않게도 미국 재무장관 제닛 앨런이 안 그래도 코인 실었는데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거 봐라. 암호화폐 그거 봐라. 위험한 거. 뭐 USD 뱅크런을 언급하면서 규제해야 된다. 사실 말만 합니다. 규제를 제대로 했으면 다음에 FTX 사태는 안 터졌었겠죠. 아무튼 미국 재무장관이 이렇게 떠들어대고 실제로 또 2차 공격이 있었습니다. 1차 공격은 그래도 이런 정황이라도 있는데요. 2차 공격은 누가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도 피냄새를 맡은 하이에나들이 몰려들면서 막 공매도를 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태가 좀 방심하고 있을 때 터지면서 테라루나 사태가 터져 버렸었죠. 그래서 오래된 분들은 이제 경험이 쌓인다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공포는 참 연달아 오더라. 참 이게 그래서 공포심이 더 더해지고 뭐 소문이 퍼져나가고 이러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불과 이제 몇 달 되지도 않았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지금 뭐 그때 난리 났었죠. ETF의 의미를 당신들이 아느냐? 누구나 뭐 5년, 10년 이때는 보관한다. 하락 한번 와봐라 이랬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누구나 오를 땐 마이클 세일러처럼 보이나 떨어지면요 그냥 싹 이런 말 아무도 진짜 마이클 세일러만 남고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떨어지면 더 떨어진다는 댓글과 애널리스트들이 넘쳐나더라. 이제 그 중에 한 분인데요. 여기 웨일 와이어 소속의 애널리스트 제이콥 킹이라는 분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좀 젊은 분이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친구가 7월 5일 역시나 뭐 하락장에 기름을 붓는 발언을 합니다. 자, 마운트 곡스발 하방 압력은 비트코인을 더욱 하락장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마운트 곡스 상환 물량의 99%, 이 채권자가 코인을 받자마자 99%가 매도를 해버릴 거라고 하는데 몇 주에 걸쳐 이 물량이 모두 시장에 나온다고 상상해봐라. 끔찍하지 않느냐?
게다가 이를 상쇄할 만한 다른 호재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떨어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 제이콥 킹이 누군진 모릅니다. 찾아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첫째, 약간 경험이 없는 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둘째, 이 친구는요. 제 생각입니다만 사이클을 2번 이상 많은 돈을 넣고 투자를 하면서 겪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을 많이 넣었는데요. 사이클을 2번 이상 어, 겪었으면요,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강세장에 아직 여름입니다. 가을도 오지 않았는데 뭐 하락장이 이어지고 뭐 이런 말은 사실 애널리스트는 큰 돈을 벌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그냥 공포에 휩싸여서 음, 거기에 동조하고 지금 이성이 마비된 판단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뭐 제이콥 킹에 관해서 뭐 여러 소식이 나오면 그때 다시 좀 공유를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저스틴 선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역시 하락이 정점을 달했을 때 즈음입니다. 이더리움 가격 하락으로 6,600만 달러의 미실현 손실이 추정됐다. 자, 이분이 당한 걸 쉽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요. 업비트로 치겠습니다. 업비트에 801억 원의 미실현 수익 플러스 801억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다음 날에 마이너스 912억의 미실현 손실로 바뀌어 있다. 이게 코인 투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엄청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스틴 선은 이거 손실을 확정을 하고 떠날까요? 아니면 뭐 기회라고 하면서 더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친구 비록 뭐 참 입도 가볍고 이상한 소리도 많이 하고 하는데요. 이 업계에서 오래 살아남은 분들 있잖아요. 이런 베테랑 투자자들의 행동은 많이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 다르거든요.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 비록 저는 뭐 트론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있지 않지만요. 그래서 한번 베테랑들이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는지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힘들 때도요, 그냥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능력이고 경험이겠죠. 그래서 바이 더 딥을 하더라. 자, 저스틴 선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지금 마이너스 900억이 찍혀 있습니다. 이더리움만 그렇습니다. 근데요, 뭐 세 차례에 걸쳐서 7월 2일자부터 해서 총 8천만 USDT를 입금을 했다. 1,100억 원을 어디선가 또 만들어 왔네요. 뭘 하려고 만들었을까요? 바닥 매수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게 베테랑들의 우리와 크게 다른 점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이분은 누군진 모르겠지만 2억 USDC를 이체하면서 역시 코인베이스에서 바이더 딥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마운트 곡수의 최대 뭐 피해 코인이라고 할까요? 사실 비트코인은 시가총액이 많기라도 하기 때문에 뭐 그래도 버틸만 한데요. 비트코인 캐시는 시가총액도 훨씬 낮으면서 비트코인과 거의 같은 물량이 채권자들에게 상환이 되겠죠. 왜냐하면 에어드랍으로 준 거니까요. 비트코인에 대한. 비트코인 캐시는요. 그래서 더 큰 하락을 맞았었습니다. 근데 이때 역시 하락이 정점일 때 피닉스 불사조가 나와서요. 익명의 채굴자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캐시를 미친 듯이 채굴을 해서요. 해시레이트가 연간 최고치를 경신시키게 만들고 이 특정 채굴자 이 피닉스가요. 10개가 채굴이 되면 9개를 독식을 해 갔다고 합니다. 90%를 상회하다가 뭐 현재는 다시 20%대로 이렇게 떨어졌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떨어졌을 때가 기회다. 폭락이 기회라고 하면서 바이더 딥에 가까운 행동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트코인 현물 ETF가 7월 5일자 역시 하락이 정점에 달해 있을 때 1.43억 불의 이제 순유입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중에서 1.17억 불, 한 90% 이상을 피델리티라는 이제 자산운용사가 싹쓸이를 했더라. 실제로 마운트 곡수나 독일 정부가 많이 던졌던 것 같거든요. 그거를 이제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블랙락 다음가는 그래도 꽤 괜찮은 업계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가 바이더 딥을 했더라. 자, 그런데 또 재밌는 소식이 나중에 벌어졌었죠. 나중에는 이게 오보라고 나타나긴 했지만 독일이 놀랍게도 한 뭐 1,500억 정도 될 것 같네요. 1,50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다시 사던데 하고 뉴스가 한번 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뒤통수 아니냐? 물론 이들이 뭐 뒤통수를 칠 수는 있는데 알고 보니까 팔려고 내놓은 물량이, 비트코인 물량이 그냥 너무 심하게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 팔린 물량이 있었겠죠. 막 계속 호가 낮춰서 파는데 안 팔려서 다시 지갑으로 회수된 물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전달을 하느냐? 아까 들으셨던 그 제이콥 킹, 젊은 친구, 이 친구가 이걸 전달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은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거 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수습을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런 뭐 독일이든 뭐 마운트고스는 뭐 10년째 계속 오두방정을 떨면서 이렇게 좀 뒤통수를 친다고 하면 고상하게 뒤통수를 치는 분들이 있죠. 바로 IMF입니다. 최근 기사에서도요, IMF가 미국에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2024년 끝까지 금리를 인하하지 말고 스테디하게 유지하세요. 그냥 쭉 이대로 가게 해주세요. 금리 인하하지 마세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한마디로 잘 버텨봐 이런 얘기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한국이 IMF에 당했을 때가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뭐 구조 조정도 해라. 뭐 자산도 싹쓸이를 해버리고 굉장히 우리에게 치명타를 입혔는데 하나 또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조건 중에 하나가 27%의 고금리를 유지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이거 안 하면 나 돈 안 빌려줄 건데, 자, 지금 안 그래도 경제가 박살이 나 있는 상황에서 27%를 하면요, 기업들이 돈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뭐, 나쁜 친구들이죠, 이 IMF는요. 이 말을 해석을 해보면요, 뭔가 터져라. 뭐,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터지든, 아니면 개발도상국이 터지든, 아무튼 터져봐라. 내가 돈 빌려줄게. 근데 돈 빌려준 대신에 니네 거 다 내 거야. 내가 다 사버릴 거야. 실제로 뭐 이런 표현도 있다고 하죠. 아파서요. 성형외과 의사한테 이제 치료를 받으러 찾아가는데 그 성형외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 내가 치료는 해줄 건데 대신에 어떻게 치료하는 건지는 내 맘대로야. 뭐 얼굴 보고 나중에 항의하지 마. 뭐 요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과 유사할 정도로 참 고상하게 이 참 뒤통수를 치더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베테랑들이 확신을 갖고 바이더 딥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 경험이 많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공 경험일까요? 성공 경험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엄청난 실패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데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한다는 거죠. 제가 투자를 한번 정의를 해보면요. 결국 IQ와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요. 머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똑똑하면 낫겠지 했는데요.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똑똑하면 선입견이 있고요. 자기 고집을 꺾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실수를 절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뇌가 순진무구한 분들이 투자하기에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본인이 투자한다는 전제 하에입니다. 뭐 누구한테 돈 보내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늙은이가 젊은이를 압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스포츠가 아닌가. 지방대 출신이 서울대를 이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그들이 이길 수 있는 공평하고 재미있는 정신 스포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요. 직장인들도 있겠지만 자영업자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자영업자분들 이렇게 힘드실 줄 알고 이거 영업하셨을까요?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근데 해보니까 이런 분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저도 뭐 자영업을 하진 않았지만 백화점에서 한 1년 뭐 조금 넘게 이렇게 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야, 정말 1년 길더라고요. 자, 다른 데 산 거 환불하는 거, 뭐 이런 거 이마트에서 산 걸 가져오더라고요. 이거 몽땅 주문한 후에 취소.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그 백화점 막 이렇게 큰 데는요, 대기업 회장들의 비서들이 이렇게 3,000명 뭐 이렇게 명단을 들고 옵니다. 이름만 전화번호만 갖고 명단을 가져와서요. 야, 니네들이 전화해서 다 주문시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줄을 서는 게 이제 큰 백화점의 특징인데, 자, 명절, 설이나 이제 추석 때, 어, 제가 뭐 어떤 기업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어떤 비서들이 갑질을 하죠. 이렇게 해서 너가 전화해서 뭐 무슨 수제 햄을 한 3천 개 정도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준비를 시키고 해놨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포장이 마음에 안 들다면서 그 3천 개를 취소를 합니다. 지금 바빠 죽겠는데, 야, 이게 15년도 넘게 지났는데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먹고 튀는 거 기본이죠. 배탈 났다면서 4명의 일가족이 병원에 입원을 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정신적 피해 뭐 얼마 줄래 협박을 하죠. 도둑질 기본이겠죠.
유언비어 넘쳐납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자꾸 SNS에 소문을 퍼뜨리죠. 그리고 엄청난 비용과 함께 돈을 좀 벌었다 싶었더니 세금으로 뜯어가죠. 그리고 알바나 직원분들, 뭐 열심히 성실한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일단 돈이 비싸고 관두기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실제로 사고 많이 발생을 하죠. 저 때도요, 화재가 발생해서 뭐 기사에 났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수만 가지 것들 지나놓고 보니까 이제 하는 거지. 이걸 이미 알고 있다면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실패 경험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남의 말 듣고 투자하는 거 해봐야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너만 알려줄게. 좋은 정보다. 또는 권위자들, 뭐 IMF, 뭐 JP 모건도 있고요. 뭐 서울대 교수님도 있고 막 얘기를 하는데 막상 이렇게 해보면 안 되는 거 우리 많이 겪어봤잖아요. 자, 차트를 보고 해보자. 뭐 거래량이 뚫고 뭐 지표를 보면서 뭐 120일 뭐 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면 뭐 사세요. 뭐 떨어지면 파세요. 단타, 롱숏 아마 다 해보셔야 이게 안 된다는 질 잘 뭐 파악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코인의 경우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도 마이너스 97%까지 해봤던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95%의 경험 해봐야 알 수가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1억 원 정도가요. 내 손에 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남더라. 이게 말이 쉽지요. 이 정도 되면 학을 떼고 떠나거든요. 근데 주위에 이렇게 딱 보니까 나는 학을 떼고 떠났는데 이때 막 계속 사면서 사모으고 2년에서 3년을 사모으다가 결국 크게 올라서 돈을 버는 친구를 눈으로 봅니다. 그때서야 깨닫죠. 아,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그리고 이때는 사는 거구나. 나중에 지나니까 압니다. 겨울을 때 떠났다가 결국 뭐 나중에 가을이 온다는 거 3년 후에 깨달을 수 있겠죠. 또는 불나방 해봐야 알 수 있고요. 상장 코인 해가지고 내가 슉슉슉 이렇게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안 된다는 걸 해봐야 됩니다. 패닉셀 해보셔야 되고요. 올인을 해서 돈이 없다. 그리고 하락을 슉슉슉 피하는 거 해봐야 아는 참 신기한 동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지금 많이 힘든 시간일 것 같아요. 7월 8일 날 월요일 기준으로 오전에 또 떨어졌더라고요. 아마 뭐 독일 그 정부가 또 던진 건지 나중에서야 밝혀지겠죠. 아무튼 결론은 초반 4년은 온갖 실패한 후에 내 잘못을 인정하는데 온전히 쓰이더라. 제가 한두 달 전쯤에 이런 영상을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때 당시 영상인데요. 요점은 결국 인간은 내가 환희에 사서 공포에 팔거나 남의 말 듣고 산다든지 단타든 뭐 치고 빠지기 등 직접 다 해보고 나서야 아, 이게 안 되는구나를 깨닫는 참 신기한 동물인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4년 만에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경우도 사실은 거의 기적입니다.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제가 인간 지표를 확인하고자 지금도 8년 넘은 코인 채팅방 몇 개에 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8년 전에 단타 치시는 분들은 지금도 99% 똑같이 단타 치고 특히 잡코인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떨어질 때 더 떨어진다, 오를 때 더 오른다는 미디어나 이런 댓글들을 비웃으며 넘길 수 있는 내공을 갖추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